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라는 운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 뿐이지 이것이 반드시 진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선택론도 운명론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믿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도 논리적으로 꽤나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운명론에 대해서 여러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초의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초의식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집단 의식체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사물, 모든 행성, 모든 우주가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집단 의식체. 우리 모두가 하나이자 모든 것임을 아는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초의식입니다. 이 초의식을 다른 말로는 세계, 집단무의식, 우주, 아카식 레코드, 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각 학문에서 부른 이름이 각각 다를 수는 있겠으나 결국 다 같은 것을 의미해요. 물을 영어로는 워터, 일본어로는 미즈, 중국어로는 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의식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의식을 그들도 모르게 관장하고 조율하며 행동하게 합니다. 개개인들은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무의식에서 결정한 거예요. 무의식은 자신의 잠재의식의 판단을 따른 것이고 잠재의식은 자신과 연결된 초의식의 판단을 따른 것이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죠? 이제부터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실험들을 알려드릴게요. 1983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신경생리학자인 벤자민 리벳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실존 여부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은 5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이 실험의 유효한 실험 횟수로만 따질 때 총 146회 실시되었습니다. 고작 5명이면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실험은 옛날에는 소수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당 EEG, EMG, 시각적 도구를 모두 정밀하게 측정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으며 EEG 실험 특성상 개인 내 반복 측정 설계 방법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숙련된 피험자가 필요했고 이런 실험 방식 특성 덕에 소수 정예로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해 보여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납득이 되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뇌 학술 저널 중 하나인 옥스포드 대학 출판의 브레인에 등록이 되었겠죠. 그리고 사실상 그때 당시 뇌 실험들은 다 소수로 진행했고 현대도 fMRI 장비 측정 기준으로 20명에서 40명 정도로 진행합니다. 하여튼 벤자민 리벳은 피험자들에게 버튼을 누르거나 손목을 움직이게 한 뒤 자신이 버튼을 누르거나 손목을 움직이겠다고 결심한 순간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뇌파가 나온 시간과 비교했어요. 그러자 피험자들이 자신이 손목을 움직이려고 결심했다고 인식하기 0.35초 이전에 이미 뇌의 운동 피질에서 뇌파 활동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결심했다고 생각하기 0.35초 전에 이미 뇌에서는 그와 관련된 뇌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은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냐? 라는 반발이 빗발쳤기 때문이죠. 이때 벤자민 리벳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결심이 뇌파보다는 느리지만 적어도 결심이 행동보다는 빠르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부할 자유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벤자민 리벳이 급하게 수습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 거부하는 건 역시 거부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이고, 거부한다는 것을 결심하기 0.35초 전에 뇌에서는 이미 뇌파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급하게 수습한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여튼 벤자민 리벳은 0.35초 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2008년이 되면서 그 시간은 7초까지 늘어납니다. 2008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저널에 충격적인 논문이 하나 발표됩니다. 자유의지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뇌 안의 무의식적 요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등재된 이 논문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뇌과학자인 존 딜런 헤인즈가 벤자민 리벳의 실험을 확장 연구한 내용이었어요. 이 실험은 14명을 대상으로 총 709회의 유효 실험을 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피험자는 왼손과 오른손 각각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쥐고 fMRI 기계에 들어가 완전히 누운 상태로 준비합니다. 피험자 눈앞에 시계를 놓고 자신이 왼손 버튼 아니면 오른손 버튼을 누르기로 결심한 시간을 체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fMRI를 통해 피험자들이 오른손으로 누를지 왼손으로 누를지 알아맞추는 실험이었어요. 결과는 60%의 확률로 알아맞혔습니다. 알아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피험자가 버튼을 누르기 최대 7초 전에 뇌에서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 뇌파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어요. 2008년 당시의 기술력으로도 60% 이상의 예측률을 보였죠. 이 외에도 2014년에 UC 데이비스 센터에서 진행된 눈동자가 어느 방향을 볼지 1초 전에 EEG 뇌파 패턴 분석을 통해 미리 맞추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실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이 실험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로저 스페리와 그의 제자인 마이클 가자니가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및 UC 산타 바바라에서 1961년에서 1969년간 6명에서 8명의 간질 치료를 위해 뇌량을 절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뇌량이라는 것은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이어주는 전선 같은 거예요.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공기화시켜주죠. 뇌량이 절단되면 서로 정보를 교류하지 못합니다. 뇌량이 절단되면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따로 놀아요. 시야 역시 따로 놉니다. 왼쪽 시야를 보면 오른쪽 뇌만 알아차릴 뿐 오른쪽 시야를 담당하는 왼쪽 뇌는 왼쪽 시야를 본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제가 시야라고 표현한 것은 눈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왼쪽 눈은 오른쪽과 왼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시야를 볼 때는 왼쪽 뇌가, 왼쪽 시야를 볼 때는 오른쪽 뇌가 자극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오른쪽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느 쪽 눈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 시야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여튼 실험에서는 뇌량이 절단된 환자의 왼쪽 시야에만 스크래치라는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즉시 몸을 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단어인 워크라는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환자는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요. 갑자기 왜 걷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환자는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환자가 멋대로 이유를 만들어낸 거죠. 아마 이런 의구심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뇌량이 잘렸어도 왼쪽 시야와 연결된 오른쪽 뇌는 단어를 봤다는 것을 아예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냐? 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우뇌의 특성에 있습니다. 뇌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우뇌는 문법, 구조적 언어, 언어적 추론 등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지 못합니다. 말하기, 읽기, 쓰기 역시 아주 제한적인 경우 말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워크는 간단한 단어였기 때문에 행동으로 움직이는 증상까지는 보였지만 우뇌는 언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자신이 왜 그랬는지는 오른쪽 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걷고 난 다음에 언어와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왼쪽 뇌가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요 라는 이유를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문제는 이 멋대로 만들어낸 이유에 있습니다. 사실은 단어를 봐서 그렇게 행동한 건데
뇌는 제멋대로 결과에 맞는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결과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뇌가 제멋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고 우리 인간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것 아니냐라는 과학적인 근거예요. 우리의 뇌는 이미 무엇인가를 결정했다고 생각하기 최대 7초 전에 뇌에서 이미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뇌는 그 결과에 맞는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다른 과학적 근거는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양자얽힘 현상입니다. 양자얽힘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한 곳에서 떨어져 나온 두 입자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변하면 다른 한쪽도 시간의 지연 없이 즉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A라는 입자가 왼쪽으로 가면 B라는 입자 역시 즉시 왼쪽으로 가게끔 양자얽힘 세팅이 되어 있다면 A가 왼쪽으로 가면 B 역시 조금의 지연도 없이 즉시 왼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팅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A라는 입자가 왼쪽으로 가면 B라는 입자는 즉시 오른쪽으로 가게끔요. 거리에 상관없이 조금의 지연도 없어서 양자얽힘으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는 빛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세계와 인간들 역시 모두 양자얽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근본 뿌리는 최초의 물질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서로 양자얽힘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팅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를 뿐이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게을러지면 B라는 사람이 부지런해지게끔 양자얽힘으로 세팅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나요?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와 양자얽힘으로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 행동으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의지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요. 즉, 나의 노력이 대단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럴 때가 되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양자얽힘에 의해 즉시 뇌에서 뇌파가 일어나고 최대 7초 후 우리의 뇌는 자신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착각하며 그 상황에 맞아 보이는 그럴싸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통 2023년에 워싱턴 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소속의 타오시의 연구팀에서 발표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논문을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인간의 결정은 순간순간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뇌파 신호가 누적되고 가중되고 난 다음에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누적이 아니라 발생하는 뇌파 신호라고 봅니다. 뇌파 신호가 결심보다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누적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파가 누적되는 건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요.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도 인간의 자유의지란 착각이며 환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최선은 자신이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실패할 사람들은 그 무슨 노력을 내도 실패하고 성공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하는 거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만히 있는 것조차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다.